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 71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이번 71회 방송은 우리나라 신선도 식품의 리더 역할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 마켓컬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2022년에 한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경영실적 올해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켓컬리 관련해서 지금 매출 규모, 영업이익, 또 마켓컬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켓컬리가 예정대로라면 아마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마 미국 상장이 아닌 내년도 2022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IPO를 준비한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도 작품, 마켓컬리, 쓱닷컴, 오아시스 마켓 이 경쟁기업 3사가요. 내년도에 주식 IPO 상장을 준비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2022년도 주식 상장 목표로 마켓컬리는요. 현재 있는 물류센터, 수도권, 도심권 외에 물류 역량을 더 강화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SSG.com, 쓱닷컴은 신세계 이마트,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올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쓱닷컴 영업 규제의 극복을 좀 확대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유일하게 두 개 기업과 달리 매출 규모는 작지만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오아시스 거품론 분석 과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고 흑자 전환 중에 있는 기업이지만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울까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마켓컬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켓컬리가 대표 주관사 선정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켓컬리는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해 갔고요. 매년 마켓컬리는 주목하는 리더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켓컬리도 주식을 상장하기 이전까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투자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금액도 많지만은 누적 적자액 당연히 과거의 쿠팡처럼 계속 지금 누적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간하고요. 공동대표 선정해서 상장 주관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7월에 국내 시장 증시 상장을 추진 선언했고요. 뭐 지금 올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을 준비하겠다 해갖고 지금 작년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시대에 집앞 배송 온디맨드 시대에 가장 급격히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증시 상장 추진 선언하고요. 딜로이드 안진 지정 감사인을 선정해 갖고요. 감사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준비해서 내년에 국내 이제 코스피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상장을 하면 공모 자금은 기술, 데이터, 배송 등 골고루 전방위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켓컬리는 창업 이후에 매년 적자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경우는요, 투자를 받고서 BP점 이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 흑자내는 전환점이 너무 중요하겠죠. 현재 자산 규모 5,870억 원, 결손금은 5,319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요, 완전 자본 장식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마켓컬리 측에서는 회계장부상의 우선주는 지금 상장 과정상에 자연스럽게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본 총계도 흑자 전환되고 있어서 상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에 상장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한국거래소가요, K-유니콘 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올해 4월에 발표한 신규 상장 방식으로요, 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우리가 뭐 유니콘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면요, 적자 기업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보고서
상장을 허용하는 미래의 성장형 기업 상장이 과거에는 코스닥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어떻게 올해 얘기해갖고 요건이 완화가 돼서 코스피에도 가능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진행돼서 내년 상반기에 마켓컬리가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K유니콘 1호 기업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켓컬리는 어느 정도 지금 기업 실적을 내고 있나요? 2015년에 국내 최초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5년에는 29억 원의 매출 규모를 좀 달성했죠. 그 후에 상황을 보면은 2017년 466억 원, 2018년 1571억 원, 2019년 4290억 원 하다가요. 90억 원 하다가 작년 2020년에는 거의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9,5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여기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올해 2021년 지금 이제 4분기 거의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올해 거래액 수준이 2조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미 거래액 약 1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는 2배 2조 원, 또 내년 2022년에는 50% 성장한다는 그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이제 창업 후의 누적 투자에 6,450억 원을 지금 투자 받았고요. 지난 4월까지 2,000억 원 규모 시리즈 2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7월까지는 2,254억 원 규모 시리즈 F 투자에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켓컬리에 진짜 고정 고객들이 참 많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마켓컬리 지금 2021년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요. 약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율이 높아야지 이거 충성 고객들이 많아야 좋은데요. 신규 고객 재구매율 71.3%로 높은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 보니까 물류센터도 거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복합물류단지 장지동에 있는 거요. 거기 가보니까 거의 A동부터 지하에 있는 동을 다 써갖고 규모가 한 10,000평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고천에 한 16,000평 정도 이상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저기 화도 IC에 나가면은 거기 한 16,000평에 거의 반 8,000평 이상의 물류센터를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이드에 물류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물류센터가 총 한 4만 평 정도, 많게는 한 5만 평까지 되지 않나 추정으로 그렇게 예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심권은 진짜 빠른 배송이 보관했다가 풀필멘트 센터 역할을 내서 자사 배송이 가능하지만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충청, 대구 지역 시작으로 지금 대한통운의 물류 아웃소싱 업무 제휴를 했고요. 부산, 경남까지 지금 확장을 예상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아마존이 CD 책 출판을 시작으로 94년 사업하면서 95년 하면서 카테고리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켓컬리도 지금 식품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강자로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식품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품 상품, 여행, 가전, 뷰티, 리빙, 주방용품 등 폭넓게 카테고리 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의 라인업도 확대하고 전국 단위 배송 거점 확대되어야 균일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새벽 배송에 국한된 이 한계점을 좀 탈피해야 되고요. 또 서비스 지역, 도시 명의에서 지방권에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쪽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경제 지주와 제휴하고 또 CJ 대한통운하고 물류사업 지금 배송을 지금 지방권 제휴했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은 이게 어느 선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왜 IPO 주식을 상장하게 될까요? 사실 미국의 주식 상장에서 쿠팡을 봐서 전례가 있지만요. 쿠팡은 미국의 기업입니다. 쿠팡 INC니까요. 근데 이제 쿠팡은 3월 11일 날 주식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 이상을 해서 지금
피크 100조 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50조 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60조 안팎에서 지금 움직여서 거의 40%가 다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국내 이제 식품 관련 3개 회사들은 아마 국내 주식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작년부터 시작된 식품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성,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전국의 물류 거점 활용을 잘 하면서 그 다음에 델리버리,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에서 충성 고객의 70%가 재구매율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강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1조 원 이상 예상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업의 쓱닷컴하고 마켓컬리 또 오아시스 마켓 한번 지금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보니까 그래요. 쓱닷컴은 약 10조 원 미만 전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켓컬리는 4에서 5조 원 정도, 또 어느 애널리스트라든가 평가 분석하는 곳은요 5에서 한 6조 원 정도, 많게는 7조 원이라고 또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닷컴은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1조 원 수준에 머물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 투자 금액은 많이 받아갖고 지금 있는 상태를 거의 이제 다 소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적 영업손실이 결손금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매출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월에는요, 지금 신규 고객 수가, 회원 수가 300만 명에 불과했지만은 2021년 올해 10월 말 데이터를 보니까 900만 명까지 증가해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아마 5,182만 명이니까 5천만 명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약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객들이 결국은 마켓컬리를 지금 재구매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는 특히 특징이요. 상품 100%를 직매입하고 자체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해서 재고를 예측하면서 고객 앞에 신선한 상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갖다주고 있고요. 또 신선식품의 배송 시스템인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마켓컬리 지금 매출 규모는 계속 급성장하면서 내년 2022년 우리나라 주식 상장을 위해서,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앞서가는 내용, 조철이의 기업실적 시리즈 71회편은 마켓컬리의 상장 준비와 경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